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로더입니다. 자, 반도체에 이어서 2차 전지, 그리고 뭐 화장품, 그리고 오늘도 바닥권에서 순환매가 일어났는데요. 자, 어떤 섹터가 순환매가 돌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섹터는 어떤 섹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매파적인 발언만 나오면은 치솟았었는데 이제는 매파적인 발언해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안정화 단계로 서서히 접어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우지수 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었고, 나스닥은 더 좋죠. 나스닥은 안 좋은 게 없었어요. 그냥 쉬어가는 흐름 정도지 뭐 강한 조정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면 되는데, 자, 코스피가 요즘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 날 공매도 금지 조치, 그리고 이제 양도세 상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을 했어요. 2,400을 갭으로 탈환을 해서 2,500까지 딱 찍었죠. 그럼 뭐예요? 1차 저항 돌파하고 2차 저항까지 한 번에 돌파하려고 시도는 나왔으니까 여기서 쉬어가는 흐름 나온다. 그러면은 이틀 동안 음봉 나오면서 쉬었으니까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면 이제 반등 만들 가능성 충분히 나온다라고 했죠. 그리고 지가 밀려봐야 2,400 흔들기일 거고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더 좋은 거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2,420 정도 되는 이 구간부터는 이제 슬슬 이제 하방 경직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노리는 게 좋다. 요 정도까지만 뭐 보시면은 뭐 굉장히 깔끔하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시장 상황이에요. 지금 복잡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수급을 보면은 코스피 아무도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주 큰 매물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있죠. 관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물도 강력하게 좀 청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은 오늘은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었다. 오전장에 콜옵션을 이제 매도를 하면서 상방향을 좀 누르고 있었는데 오후장에 쓱 밀어내리니까 다시 한번 다 환매를 했죠. 그러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이제 뭐 대응하고 이제 섹터별로 대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코스피 코스닥은 지수는 똑같아요. 급등 이후에 이틀 연속 음봉 나오면서 쉬었다. 대신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게 눌렸고 코스닥이 좀 제한적인 하락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역시나 반등 나올 때는 이제 중소형주가 좀 탄력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SK하이닉스 13만원 깨졌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돌파 시도한 다음에 이 양봉에 대해서 일단 뭐 이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이탈해도 어차피 올라가요. 시간적인 차이예요. 추세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요 13만 원을 빠르게 회복하면은 회복할 때 보시면 되고 아니면은 22만 5천 원 구간 정도까지 내려오는지 그러니까 21선 흔들기 정도까지 내려오는지 봐서 21선 흔들기 할 때 21선 아래쪽 주면은 그때 모아가도 되고 그래서 13만 원 회복하거나 요 아래 주면은 더 모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또 모아가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반도체주들은 이제 이번 주까지 지난주부터 계속 좋았으니까 한 템포 휴식 취할 타이밍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제 2차 전지주가 80만 원 여기 어제 유지됐다라고 했는데 이 80만 원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아요. 깨고 내려왔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죠. 요 갭 올라온 다음에 21선 전후까지 여기까지 안 올라오고 21선이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좋은데 마중을 나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뭐 상한가도 들어가고 다음 날도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밀려 있을 뿐입니다. 그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간단하죠. 뭐 80만 원 회복될 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60만 원대를 주면 60만 원대 그냥 모아 가시면 되겠죠. 안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주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모아서 또 80만 원 보시면 돼요.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80만 원을 바로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여기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까지 유지된 거 좋았는데 오늘 갭으로 이렇게 이탈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은 좋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개파랑 내려온 다음에 한 2만 원 정도 남았었는데 이탈할 때는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것도 괜찮은 거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대응선 말씀드리는 그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들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팔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 팔았다는 말씀하지 마세요. 매도 버튼만 누르면 누구나 팔 수 있습니다. 안 판 거예요. 안 팔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한 들고 가셔야죠. 뭐 지금 이 구간에서
팔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적어도 80만 원까지 돌파 시도는 다시 나올 거고 넘어가면 또 100만 원까지 갈 텐데 단기적으로 급등 나왔으니까 살짝 쉬었다 가는 개념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억지로 누르는 것도 뭐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뭐 주식 선물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코스피 종목들이야 뭐 가능한데 코스닥은 그러기도 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까지 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뭐 과도하게 또 괴롭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유가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계속 감산 조치 취하고 우상향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친환경 관련주들은 조금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삼성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뭐 하이닉스처럼 눌린 건 맞는데요. 67,500원 위에 있으니까 뭐 나쁘지는 않아요. 67,500원 요 위에 있으니까 나쁘진 않고 72,500원을 건드리고 셨어야 되는데 여기 못 건드리고 신 건 조금은 아쉽기는 해요. 그래도 올라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을 왜 보여드렸냐면은 삼성이 이제 구글, 퀄컴과 함께 XR 동맹 맺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첫 생산이 확정됐습니다. 바로 내년 말에 생산한다라고 하니까 뭐 제대로 따지면은 내후년부터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025년부터는 구글, 퀄컴, 삼성이 동맹 맺은 XR 기기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다. 그러면은 메타버스 관련주들 계속 쉬고 있었는데 이런 쪽을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위직 스튜디오, 뭐 덱스터 이런 쪽이 뭐 가장 뭐 기본이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위에서 이제 팍 떨어진 감이 있죠. 그리고 나서 휴식을 계속 취했었는데 3,000원대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3,000원 넘어왔고 이게 2,000원대까지 최근에 밀렸었어요. 그런데 3,000원은 회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목이 3,500원 넘어 4,000원을 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4,0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에 넘어가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3,50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 한번 보시고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4,000원 정도까지만 보면 되지 않겠느냐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넘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이미 6개월 동안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어요. 이 종목은.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쉬어가는 업황이었는데 이 구간도 거치고 이제 XR 쪽으로 이제 뭐 LG, 삼성 그리고 저기 뭐 구글 퀄컴까지 동맹 맺으면서 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직 스튜디오 하면은 세 종목 같이 보신다라고 말씀드렸죠. 위직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죠. 자이언트 스텝이 있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도 21선 올라타한 다음에 휴식 취하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거래대금이 조금 늘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거래대금이 좀 더 붙어줘야 돼요. 이렇게 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터져줘야지 또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터지지 못했다. 연속적으로 터지고 또 터지고 하면서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가줘야 되는데 변동성이 아직 부족하고 거래대금도 좀 부족하다. 이 부분이 회복되면 덱스터는 제자리 찾아간다. 덱스터는 10,000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많이 밀려있는 상황인데 10,000원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여기 10,000원 구간 가면 또 저항은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8,000원대 한번 저항, 뭐 10,000원대 한번 저항은 받는데 여기는 넘어가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는 업황에 따라 달려있고 컨텐츠 쪽 업황도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거고요. 미국은 컨텐츠 쪽이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불안한 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컨텐츠 쪽 해결됐다라면 우리나라도 또 협상을 통해서 조금 역량을 키워 나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은 모양이 덱스터랑 똑같죠. 21선 돌파하는 양봉 그리고 하루 쉬고 그 다음에 오늘 상승 그리고 대신 이제 거래 대금은 덱스터보다는 조금은 양호한 편이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MP 위직 스튜디오가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MP 쪽이 이제 자회사로 해서 이제 강한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MP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올라가기 위해서 꼬리 윗꼬리 달면서 이렇게 영망청 계속 만들면서 거래 대금을 3번이나 벌써 실어주기 시작하고 있죠. 그럼 이제 슬슬 움직일 때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MP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한번 뭐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요거랑 연계해가지고 메타버스는 게임주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크래프톤부터 시작해서 이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크래프톤, 컴투스 홀딩스, 뭐 위메이드 다 실적이 잘 나왔다. 거기다가 이제 위믹스 재상장 얘기까지 이미 나왔죠. 그래서 이미 첫 번째 상장 재상장은 했고 나머지 쪽에서도 재상장을 다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니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회복되는 일만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실적이 올라오면서 제자리 찾아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이제 그동안 뭐 게임주 대장주 수준으로 올라왔었는데 하락할 때도 대장주 수준으로 내려왔죠. 위믹스에 대한 이 리스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위메이드가 다시 한번 뭐 제자리 찾아가고 중국의 이제 미르 시리즈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정상적인 실적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성만 보는 게 아니라 본업에 충실하면서 성장성까지 본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쇼커버링도 일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좋은 모습이죠. 거래대금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까지 보시고 그러면은 위믹스 상장 있으니까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 같이 보셔야겠죠. 그래서 위메이드 맥스 같이 보셔야 되고 여기도 한번 올라오다가 시장 때문에 밀렸는데 결국 다시 올라오면서 그 전 양봉 상단에서 거래대금이 한번 더 터진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단버프에서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얘는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거래대금 한번 터트린 거 같이 있던 거에다가 한 번 더 뭐 올라간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 똑같다 보시면 되고 오히려 상한가 들어간 종목보다는 나머지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쪽을 노리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실적에 이 메타버스 확장 기대감까지 올라오면서 거기다가 쇼커버링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오늘 거래대금이 아예 폭발해버렸죠. 바로 앞에 있는 것들을 점으로 만드는 이 거래대금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바닥권에서 터진 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들어왔고 넵튠 같은 경우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로서 이제 좋은 종목이다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얘도 이제 슬슬 이제 제자리 찾으러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8,000원 위쪽으로 올라왔으면은 살살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00원, 만원 이런 1,000원 단위로 쓱쓱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M게임이나 YJN 게임 같은 경우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종목들이 과거부터 이제 계속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이제 연관이 있었다 보니까 M게임 같은 경우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 잘 보시고 그리고 YJN 게임즈는 원래부터 VR 쪽으로 이제 강력한 흐름을 만드는 종목이었죠. 그런데 동전주라서 조금 걸리는 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드래곤플라이도 YJN 게임즈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약하긴 한데 이런 종목 추후에 이제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거에 좀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뭐 뼈도 못 치르고 있는 정도로 이제 쉬어가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 뭐 이슈 이후에도 그렇게까지 원하는 만큼 움직이진 못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뭐 체크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게임점에 NC소프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NC도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고는 있다. 근데 여기가 뭐 최선 호주는 아니다 보니까 뭐 위메이드나 뭐 이런 쪽 크래프트 이렇게 실적 좋아지는 쪽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까지 이런 쪽까지 해서 이제 메타버스랑도 관련 있고 실적 좋아지는 쪽으로 먼저 보시는 게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추후에 뭐 QSI나 이런 종목들 전통적인 종목들 아직 바닥권에 있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한국 큐빅이나 이런 종목들 과거부터 많이 움직여 왔으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뭐 체크할 만한 이런 섹터다 종목들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하면 맥스트나 이런 종목들 뭐 항상 뭐 얘기 나오죠. 그래서 맥스트도 있고 뭐 선익스템이나 나무가 뭐 한빛소프트 옵티스 뭐 엔텔스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뭐 이렌텍이나 이런 쪽도 여기는 이제 후발주 쪽으로 많이 움직이죠. 이런 종목도 이제 같이 보시면서 뭐 천천히 메타버스 쪽도 순환이 나오고 있구나. 게임 쪽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이제 뭐 건드려는 주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순환매 도는 섹터 중에 여행주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최근에 뭐 6호 귀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뭐 여행을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억눌려 있던 여행 이제 보복 소비 같은 심리죠. 이렇게 계속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행주도 좀 좋아질 법한데 계속 안 좋았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거래대금 조금 더 터져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쉽지만 이제 살살 살아나는 모습. 하나투어, 모두투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고 여기에 뭐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좀 싹싹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주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 이런 쪽을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큰 종목 쪽으로 이제 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게 힘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후발주로서 보면 된다. 항상 원래 후발주였는데 최근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작은 종목들이 움직여서 얘가 많이 움직인 거였죠. 그래서 대형주들 이제 중대형주들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얘도 또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주들도 같이 움직일 법한데 여기는 아직 조금은 약해요. 예, 아시아나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좀 마무리 단계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슈가 나왔다가 살짝 찌그러들었는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심상치는 않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이제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진에어나 뭐 제주항공 이런 LCC 업체들이 오히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TA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종목들 LCC 쪽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빈대포비아 때문에 이제 경남제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추가 상승 나오면은 이제 적절히 정리한다. 2,500원 건드려주고 윗꼬리 쭉 달았으니까 여기서 2,000원 유지되는지 보시면 되겠죠. 아직 매도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신규 매수하신 분들이 2,000원 뭐 유지되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죠. 안 되면 그 다음에 1,750원, 뭐 1,500원 이렇게 봐야 되는데 1,500원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면 이건 뭐 거의 뭐 끝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래 경남제약은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단기적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인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쭉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밀렸죠. 그래서 6,000원 구간은 못 넘어간다. 5,500원에서 6,000원 이 구간 못 넘어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의무 보고 체계로 이제 강화한다. 그러니까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감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언 머티리얼이 오늘 갭상승 나왔는데 유지되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는 거는 한 번 정도는 움직여줄 가능성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니언 머티리얼 뭐 유니언 이런 쪽 보시면서 이지나 티플렉스가 원래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이지 같은 경우도 쓱 올라오다가 위에 이제 61선 정도 부딪히면서 그리고 이 구간에 또 이 13,000원대 저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14,000원이 중요한 저항이긴 한데 요 근처 올라가다가 한번 맞고 밀렸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또 T플렉스 같이 보시죠. 항상 T플렉스 같은 경우도 올라오다가 여기 3,700원대에서 한번 막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라오다 말았는데 요 이슈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이제 대화가 진행되느냐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화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움직였는데 이게 히토류 쪽 얘기 나오면 항상 이제 페라이트 쪽 대한 쪽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들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가 기존에도 이제 테슬라에서 페라이트 쪽으로 선회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충전 쪽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한번 움직이면서 상한가에 기존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에서 쉬고 있으니까 이제 순환되는지 여러분들이 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뭐 차후에 이제 아직 안 움직인 제가 후발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뭐 의료기기, 미용기기 그리고 뭐 내음시다, 재건조 이런 쪽이 있는데 뭐 의료기기나 뭐 이런 쪽은 클래시스나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살살 움직이기 시작해요. 클래시스랑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쪽이 가장 뭐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살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21선도 이제 꼬리 슬슬 말아 올리죠.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언제든지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슬슬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루트로닉이나 뭐 하이로닉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의료기기 하면은 제가 뭐 치과용 의료기기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실적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덴티움이나 작은 종목으로는 뭐 제가 레이 좋아한다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덴티움이 먼저 출발하고 레이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단계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뭐 이제 보통 이거 두 개 움직인 다음에는 이제 바텍이 이제 후발주 쪽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먼저 움직이면 볼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가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HLB 같은 경우가 공매도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는데 HLB 같은 경우는 한번 급등한 이후에 뭐 두 번 이거 왠지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이죠. 2차전지주랑 되게 비슷하죠. 바이오 2차전지주하고 바이오주 이 두 개가 공매도에 가장 많이 시달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바이오주도 한번 볼만해요. 그리고 꼭 공매도 때문은 아니지만 바닥권에서 턴될 만한 이제 후발주 종목으로는 뭐 선발은 아니라고 보는데 후발주 쪽으로는 이런 뭐 앱클론이라던가 카티 쪽으로 볼 수 있는 앱클론이라던가 이런 종목에서 21선 살살 넘어와서 이제 다음 주 정도는 꼬리 말아 올릴 거니까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권에서 뭐 12,000원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작은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아가실 만하지 않나 싶고 박셀바이오 여기는 이제 아직 좀 반반이긴 한데 이런 종목도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제 모아갈 수 있고 후발주 쪽으로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까지 한번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매 어차피 돌면은 2차 전지주 조금 쉬었으니까 이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고 바이오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간 이제 뭐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사이 정도까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얘네가 조금 더 쉰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아직 못 오른 섹터들 있죠. 자동차 부품, 조선기자재 뭐 이런 쪽 있죠. 그리고 뭐 재건이나 이런 쪽까지 한 번 더 돌면 좋고 이런 쪽으로 한번 돌만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장품도 돌고 화장품 같은 진짜 못난이 섹터도 돌고 할 정도로 순환매가 잘 돌고 있고 그동안 좀 어려웠던 섹터들이 한 번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뭐 게임주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아직 덜 오르는 섹터 쪽하고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전략을 짜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끌어올리는 게 아니니까 먼저 선조정 받았던 이미 한 바퀴 돌았던 섹터들 있죠. 여기가 주도될 가능성이 높은데 주도주 섹터의 가능성이 높은 먼저 움직인 놈들이 얘네끼리만 한 바퀴 더 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구간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뒤에 아직 안 오르는 종목 있죠. 아주 깨끗한 이제 순환매 후발주 섹터. 그러니까 여기가 대장 섹터고 여기가 순환도는 후발주 섹터니까 순환 섹터까지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섹터를 정리해 놓으시고 살살 움직이는 쪽으로 당일날 이제 보면서 체크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은 간단합니다. 지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한 번 급등한 다음에 뭐 주말에 좋은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주초에 급등 나오고 그리고 나서 숨고르기 그 숨고르기 이후에 어느 섹터를 올릴까 눈치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시장 보시는 거는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닥권에서 반동성이 확대되고 턴되기 시작하면은 그 구간에서는 이제 꽤나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회 잘 잡으셔가지고 지금은 빠르게 최근에 좀 섭섭했던 부분 회복하시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까지 해가지고 큰 수익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 잘 잡으시면은 올해 뭐 굉장히 좋았던 구간에서 나는 그렇게 좀 재미없었다 싶어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잘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